똑같이 했을 텐데 나도 너무 심하게 얘기했어. 미안해. 진짜 그런 생각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당신도 자리 잘 잡아서 일하고 있잖아. 근데 왜 능력이 없어? 아까는 내가 진짜 생각 없이 말한 거라니까. 알겠어. 애도 자니까 더 싸우지 말고 맛있는 거나 시켜서 먹자. 그렇게 저는 화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마음속에 박힌 것들은 잘 안 사라지잖아요. 남편도 그랬나 봐요. 예전에 비해 맞벌이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다고 얘기하면 조그맣게 한숨을 쉬곤 했거든요. 하루는 제가 새로운 사람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으니 남편이 비꼬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팀장이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당장 내일까지 정리해서 보내라는데 퇴근 시간 지나도 끝날 기미가 안 보여서 그냥 가져와 버렸어. 일을 왜 집으로 가져왔어? 차라리 거기서 일하면 야근 수당도 받고 더 좋잖아. 맞벌이니까 당신이 돈 벌 때 내가 애 보면 되는 걸.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당신이 일하면 말하라고. 내가 애 보고 있을 테니까 무리해서 이렇게 집에 가져올 필요 없다는 말이지. 기분이 찝찝했지만 걸고 넘어지기엔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거기에 쓸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말하지 않고 넘어갔죠. 하루는 아침에 운전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러다 진짜 사고가 나겠다 싶어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고 가는 날들이 있었어요. 계속 제가 회사 출근이 조금씩 늦으니 회사 동료분이 둘째 가진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얼굴도 묘하게 푸석푸석 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첫째 때랑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아니겠지 했는데 둘째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테스트기를 통해 확인한 후 산부인과에 갔고요. 그런데 둘째와 셋째가 한 번에 뱃속에 있더라고요. 네, 쌍둥이였어요. 너무 놀랐죠. 근데 남편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사실 둘째도 예상치 못했는데 거기에 셋째라니. 사실 남자들은 책임져야 될 자식들이 많아지면 힘들어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무래도 책임져야 할 무게감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본인이 더 열심히 벌겠다는 말을 하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산휴가 가기 전에 바짝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했죠. 근데 확실히 둘째다 보니 몸도 더 금방 처지는 것 같고 쌍둥이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숨차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운전을 해서 가는 것도 어려워서 시외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이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남편이 먼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당신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이번에는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떨까? 당신도 몇 년 일했으니 퇴직금도 적지 않을 테고 그걸로 우리 가족 몇 달은 생활하는데 도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신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 이게 그냥 맞벌이 그만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당신 또 고집 부리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나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얼굴 못 봐. 근데 우리 애 둘 태어나면 나 또 한동안 일 못할 텐데. 그러면 당신이 너무 부담될 거 아니야. 퇴직금이 적진 않을 테지만 그래도 내가 휴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차라리 내가 투잡을 뛰거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당신은 쌍둥이 임신에만 신경 써. 저도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고민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다들 그만두지 말고 휴직하라고 했지만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남편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남편도 제가 쌍둥이를 임신한 이후로는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선물로 제 퇴직금을 주고 싶었죠. 근데 퇴직금을 주자마자 남편의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애도 셋이나 있는데 같이 사업이나 하는 건 어때? 솔직히 회사에서 돈 버는 거 한계도 있고 정년까지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지금부터 우리 사업 하나 해서 자리 잡는 것도 괜찮지 않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도움 좀 받아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무슨 사업이야. 사업 잘 못해서 돈 다 날리는 사람들 못 봤어? 꼬박꼬박 월급 받는 직장인이 최고야. 그리고 사업을 해도 우리 돈으로 해야지. 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시작해? 괜한 헛바람 들지 말고 착실히 회사나 다녀. 그때까지 저는 남편이 회사 다니기 힘들어서 그냥 푸념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며 넘어갔죠. 저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장모님이나 장인어른한테 우리 창업하는 거 물어봤어? 좀 도와주시겠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손주 봐주시는 것도 안 도와주시면 이런 거라도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해? 그리고 내가 사업은 안 된다고 했잖아. 당신 요즘 회사가 어려워? 왜 그러는 거야? 회사가 어렵기는 뭘. 그냥 우리 생활이 좀 더 여유로워졌으면 해서 사업을 할까 하는 거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사업 해보셨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계속 사업 얘기를 했을 때 의심했어야 됐는데 그때는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희 집을 친정으로 옮기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을 장모님 댁 근처로 옮기자. 그래야 당신 애새 보는 것도 수월하고 거기서 애들 키우면서 당신도 그 근처에 직장 하나 잡으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찾아보니까 거기에 교육열도 좋고 좋은 학교들이 많더라고. 조금 있으면 우리 첫째 학교 들어가잖아. 그 전에 이사해서 자리 잡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이렇게 갑자기? 언제는 시어머니 댁 근처에 있자며. 그리고 지금 당장 옮기면 당신 회사는? 나야 그냥 운전하면서 출퇴근하지 뭐. 그리고 정리되면 천안 근처로 또 직장 잡으면 되지. 천안에 일할 곳이 더 많으니까 솔직히 우리 엄마가 많이 도와주지도 못해서 당신이 너무 힘들었잖아. 그리고 내가 장모님 댁 왔다 갔다 하면서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저렴하게 나왔더라고. 거기로 이사 가면 될 것 같아. 솔직히 저는 좋았죠. 친정 근처에 가면 제가 확실히 더 편해질 테니까요.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친정 근처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남편이 너무 일사천리로 일을 해결하더라고요. 정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스케줄도 잘 맞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사업체나 이사 날짜 등 잘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친정 근처로 이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죠. 옆에서 챙겨주며 손녀와 손자들을 실컷 볼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거리가 있어서 명절이나 어버이날에나 겨우 내려갔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친정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다음날 제가 생활비를 달라고 했죠. 당신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줬어. 빨리 보내줘. 나도 이사하느라 정신없어서 당신한테 말하는 거 잊어버렸네. 우리 이번에 이사하느라 돈도 많이 써서 빨리 보내줘야 돼. 제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더니 남편이 갑자기 제 지갑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지갑에 뭘 넣어놨었나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건네줬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잖아요. 근데 제 지갑에 있던 남편 카드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다 되어 그런가 싶었죠. 근데 이번에 새로 받은 카드까지도 빼더니 저한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생활비는 없으니까 친정에서 받아다 써. 아니면 그냥 친정으로 가서 생활하던지. 이 카드들은 내 명의로 된 거니까 내가 가져갈게. 뭐? 그게 말이 돼?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우리 집 생활비를 친정에서 받아다 써? 내가 처가 덕 본 게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라도 좀 봐야 되지 않겠어? 뭐? 처가 덕? 나는 뭐 시댁에서 덕 본 거 있냐? 그리고 지금 애가 셋인데 생활비를 안 주겠다고? 당신이 정신 나갔구나. 알겠어.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차를 남편이 갖고 다니니 제가 움직일 수 없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친정부모님께 차를 빌리고 애들 짐을 바리바리 싸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댁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나오셨고요. 저를 보시자마자 당황하셨죠.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중문 옆에 남편 물건이 쌓여 있더라고요. 순간 뭐지 싶었어요. 어머니한테 애들 맡기고 저는 천천히 들어가며 무슨 물건인지 살펴보니 남편 직장 물건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렸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사람들을 하나둘씩 자르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한테 애셋을 맡긴 후 집 밖으로 나왔고요. 그리고는 남편 직장에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마케팅부 정 과장님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정 과장님 3개월 전에 퇴사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3개월 전이요? 제가 잠깐 헷갈렸나 봐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남편은 회사에서 잘린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음이 몇 번 지나지 않아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봤죠. 당신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당연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회사? 지금 내가 당신 회사에 전화 걸어서 당신 찾았는데 3개월 전에 그만뒀다고 하는데 당신 왜 나한테 퇴직 사실을 숨겼어? 숨길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런 걸 숨겨? 제가 다 알았다는 걸 알면 저는 당연히 저한테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죠. 근데 남편은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뭐? 회사에 전화를 했어? 당신 무섭다. 그리고 당신 내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말하면 나 더 무시할 거잖아. 그래서 빨리 다른 회사 알아보면 되니까 말 안 한 거지.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어? 요 근래 당신이 우리 친정을 무시했지. 예전에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기억 안 나? 당신이 과로로 쓰러져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혼나고 집에 온 날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어? 내가 능력 없어서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줘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 퇴직하면 돈 더 못 버는데 내가 그 사실을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 그러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까지 알게 되면 또 나 불러다가 잔소리 하시길 뻔한데. 남편은 예전에 저와의 일을 들먹이며 그래서 본인이 실직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3달 전이면 저한테 은근슬쩍 사업하자고 말했을 때랑 비슷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실직했으니 돈은 벌어야겠는데 회사 들어갔다 또 금방 잘리게 될 수도 있으니 사업하자고 저를 꼬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친정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거고요. 생각해보니 퍼즐이 딱딱 맞춰지더라고요. 제가 몇 번 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저를 친정 근처에 두고 본인 자존심만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퇴직금을 보내주면서 본인은 시어머니 댁에 편히 있다 오는 거죠. 결국 본인 자존심 때문에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시어머니한테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라가서 시어머니한테도 따졌죠. 어머니, 다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뻔히 저 혼자 애습 보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아니, 너가 계속 우리 애를 무시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직장 구할 때까지만 여기 있는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한 거지. 그리고 너도 너무 그러지 마라. 애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너가 빨리 일할 곳 알아보고 대신 돈 벌어오면 되잖아. 친정 근처로 이사했으니 애도 친정에 맡기고 직장 다니면 되겠네. 괜한 내 아들 잡지 말고. 처음에는 어쩔 줄 모르던 시어머니도 점점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가 세서 남편을 계속 구박하니 남편이 이런 거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너희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점 보러 갔던 결과가 아주 딱 맞네. 너가 계속 이러니까 내 아들이 기를 못 펴서 그런 거잖아. 네가 얼마나 구박을 했으면 애가 그러겠니? 아, 그럼 제가 있어서 남편이 잘 안 되나 보네요. 그럼 저희 이혼할 테니까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죠. 저는 그 자리에 애 셋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 밖으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뛰어나오셔서는 저를 붙잡으셨어요. 무슨 이혼이야? 애 셋이나 낳고 애들은 누가 키우라고? 이혼할 거면 애들은 데려가라. 제 아이기도 하지만 남편 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키우라고 하세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아이들을 떠맡게 될까봐 걱정이 된 거였어요. 그게 눈에 보여서 아이들을 두고 나왔습니다. 친정부모님께 차를 가져다 드리러 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아이들이 없는 모습을 보시고는 놀라셔서 물어보셨어요. 애들은 오랜만에 친할머니네서 자고 온대? 아니, 나 이혼하려고 3개월 전에 잘렸으면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오히려 회사 다니는 척한 거 알아? 그리고 저번에 나한테 처갓떡 못 보고 결혼했으니까 이제라도 덕 좀 봐야겠다고 하면서 내 지갑에 있던 카드를 다 가져갔어. 저희 친정부모님도 벙찌셨죠. 그런데 제가 친정부모님 댁에 있는 걸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는 잘못했다고 빌었고요. 내가 당신한테 사실대로 얘기하기가 너무 창피해서 그랬어. 안 그래도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나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와중에 잘리기까지 하니까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 근데 당신이 헤어지자고 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중요한 걸 놓쳤던 것 같아. 그래서 나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들켰으니 이러는 거겠지. 내가 몰랐으면 계속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을 거 아니야. 나 당신 더 이상 못 믿어.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애들 키웠으니까 이제 당신이 키워. 내가 양육비 어떻게든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까. 그리고는 저는 친정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뭘 더 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저희의 대화를 들은 친정 부모님께서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 계속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래도 엄마는 네가 애들을 키웠으면 좋겠다. 큰애들도 아니고 어린애들이라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해. 남편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 피까지 섞인 애들 떼어놓고 살기 힘들 거야. 엄마랑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애들은 데려와서 우리가 키우자. 그래, 며칠만 노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생각에도 우리 손주들을 우리가 키우는 게 나을 것 같다. 부모님이 계속 저를 설득하시니 저도 좀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아이들이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쌍둥이들 분유는 잘 먹었는지, 첫째 딸은 잘 놀고 있는지. 그래서 저도 아이는 제가 키우는 게 낫겠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변호사분을 통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 걸로 하고 남편한테 양육비를 20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지금 당장 일도 못하고 있는데 저한테 줄 200만 원이 어디겠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저한테 양육비로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속되니 시어머니도 힘이 드셨나 봐요. 남편한테 공장이라도 가라고 하면서 쫓아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장에 들어간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만둔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고 연락이 왔고요. 애들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 10시부터 4시까지 일하는 걸로 해서 요즘 저도 회사에 다시 복직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이 셋이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 얘네들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어요. 하루하루 자라는 게 눈에 보이고 너무 예쁘더라고요.